안녕하세요. MTN 뉴스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올해 초부터 멈추지 않고 상승해온 K방산의 주가에 대해서 최근 고점론, 피크아웃론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LIG 넥스원이 시장보다 부진한 성적표를 내놓자 주가가 15% 급락했고, 이 급락이 다른 방산기업들의 주가까지 영향을 주면서 이 K방산 주가 고점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그동안 방산기업들의 주식 매수를 추천했던 증권사들의 리포트 일부도 이 투자 의견을 중립 스탠스로 바꾸는 등 이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중입니다. 물론 여전히 성장성이 유효하다는 시각도 존재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엇갈리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이 K방산의 피크아웃론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번 방산기업의 2분기 실적을 살펴볼 텐데, 단순히 매출 영업이익 수치가 아닌 이 사업 부분별로 구분을 해가면서 방산 실적이 부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특히 이번 2분기 시장 전망치를 하회한 LI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의 실적이 왜 저조했는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 피크아웃론에 대한 고점론의 근거 중 하나가 이 고 PER입니다. 회사가 창출하고 있는 이익 대비 주가가 너무 고점이라는 건데, 정말 국내 방산기업들의 PER이 높은 건지, 이 외국 방산기업들의 PER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동시에 왜 PER이 높은 건지, 특히 현재 방산기업들의 수주잔고가 넉넉한 상황인데 이 수주잔고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현재 증권 애널리스트들은 방산기업의 피크아웃 그리고 이번 주가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산기업들의 2분기 실적부터 대략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어로스페이스, 로템,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매출부터 보면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올해 2분기 매출이 6조 2,7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사실 이번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이 큰 폭으로 뛴 건 하나그룹의 조선 사업인 하나오션이 에어로스페이스의 종속 회사로 잡히면서 오션의 실적이 에어로스페이스에 그대로 잡힌 효과가 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산 사업이 부진했던 건 결코 아닌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6조 2천억 원의 매출 중 1조 7,732억 원이 지상 방산 부분의 매출이었는데 전년 2분기 1조 3,296억보다 33%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대 로템의 올해 2분기 매출은 1조 4,176억 원으로 전년보다 3천억 원 넘게 매출이 증가를 했고요. LIG 넥스원 매출 9,454억 원, 한국항공우주 8,283억 원, 하나시스템 7,682억 원으로 한국항공우주를 제외하곤 매출이 다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 국내 방산기업들의 2분기 대부분 내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영업이익을 보면 에어로스페이스는 8,644억 원으로 급증을 했는데 이 중 지상 방산이 차지하는 영업이익이 5,5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급증을 했고요. 로템은 2,576억 원, 넥스원 776억 원, 한국항공우주 852억 원, 하나시스템 3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나시스템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한 800억 수준이었는데 영업이익이 급감했죠. 이 이유에 대해선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신 이 실적 그래픽만 보고서는 실적이 둔화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피크아웃설이 나왔을까? 이게 궁금한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이유가 LIG 넥스원의 실적 그리고 하나시스템의 실적이 시장 전망치보다 하회했기 때문입니다. 애초 LIG 넥스원의 시장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한 850억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이 기대치보다 80억 원 가량 영업이익이 낮다 보니 이 우려가 커졌고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15%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시스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335억 원인데 시장 전망치보다 한 56% 하회한 수준입니다. 한 회사가 아니고 이렇게 두 회사가 실적 전망치보다 낮은 영업이익이 기록했으니 시장에선 생각보다 방산 실적이 좋지 않은데? 라면서 이 피크아웃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말 K방산 2분기 실적이 저조했느냐를 따져봐야겠죠. 이를 위해선 방산 부분만 톡 떼놓고 실적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LIG 넥스원의 경우부터 한번 볼게요. LIG 넥스원은 지난해 7월 미국 사족 로봇 기업
고스트 로보틱스 지분 65%를 약 3천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넥스원 입장에선 큰 베팅을 한 셈인데, 이 고스트 로보틱스가 LIG 넥스원의 종속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로보틱스의 경우 아직 태동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이 실적 면에서 당장 LIG 넥스원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적자를 기록 중이어서 이 실적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고 있는데, BNK 투자증권에 따르면 이 고스트 로보틱스는 2분기에 약 14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이렇게 연결 자회사가 14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면서 이 전체의 LIG 넥스원의 영업이익을 깎아먹는 역효과가 발생을 한 건데, 이 부분을 제외하면은 시장 컨센서스를 약 7% 상회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스트 로보틱스의 실적까지 애널리스트들이 파악하면 좋았겠지만, 이 현실적으로 비상장 자회사, 그것도 미국 회사의 실적까지 정확하게 반영하는 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는 설명도 있고요. 이 하나시스템의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시스템의 경우 2분기 영업이익이 335억 원으로 이 방산기업 중에 이 유일하게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요. 이 하나시스템의 경우도 이 비방산 부분의 실적 영향이 좀 컸습니다. 하나시스템은 현재 미국에 있는 조선소, 필리조선소 지분 60%를 보유 중으로 LIG 고스트 로보틱스처럼 하나시스템의 연결 자회사로 이 필리조선소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방산 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이 필리조선소가 적자를 내면서 그 적자분 만큼 방산 사업을 하는 하나시스템의 전체 실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하나시스템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할 때 이 필리조선소가 얼만큼 적자를 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미래에셋증권이 추정하고 있는 필리조선소의 2분기 영업 손실은 292억 원으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한 하나시스템의 방산 부분만 떼어낸 영업이익은 5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접촉한 애널리스트들은 거의 대부분 이 방산 실적만 보면 LIG 넥슨과 하나시스템 역시 나쁘지 않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산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 이 방산 기업의 성장성, 그리고 그동안 수주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방산기업 주가 고점론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바로 고PER이라는 겁니다.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은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데요. 예를 들어 현재 주가가 10,000원인데 이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이다 라면 PER은 10입니다. PER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 기대치가 높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현재 회사의 이익 대비 주가가 비싸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산기업들의 PER이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아래표는 12개월 선행 PER, 그러니까 앞으로 1년간 예상되는 기업들의 실적을 바탕으로 추정한 선행 PER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1.5배, 로템 21.4배, 넥선 30.3배, 한국항공우주 26.7배, 하나시스템 41.7배입니다. 코스피 전체 선행 PER이 증권사마다 수치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통 10에서 11배 정도인데, 이와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K방산의 고점론을 제기할 때 이 방산기업이 성장성이 유망한 것은 알지만 그래도 이걸 감안해도 PER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피크아웃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수치만 보면 확실히 방산 기업의 PER이 좀 높아 보이긴 하죠. 근데 이 단순히 코스피하고 비교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기업 특성마다 적정 PER이 각자 다 다를 텐데, 단순히 코스피 선행 PER과 이 비교해서 높다 낮다를 판단하는 건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을 가져올 때 동종 업계들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외국에 상장돼 있는 외국 방산 기업들의 PER과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앞서 보신 국내 방산기업의 12개월 선행 PER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외국 기업 방산기업들과 이제 비교를 해볼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외국 방산기업과 다 똑같이 비교를 하기에는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K9, K2 같은 지상 무기를 만드는 곳인데, 뭐 외국의 전투기 만드는 회사와 비교하면 적절치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업들마다 각자 좀 외국 방산 기업들을 따로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상 무기를 제작하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은 독일 기업 라인메탈이라는 곳과 영국의 배 시스템즈라는 곳과 비교를 하는 게 좀 적절합니다. 이들 기업과 비교를 해보면 라인메탈은 42.5배, 배 시스템즈는 21.8배로 에어로스페이스와 로템보다 비슷하거나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의 PER이 고 PER이다 라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모호한 지점들이 있죠. 다음은 LIG 넥슨을 볼 텐데, LIG 넥슨은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 사업을 하는 프랑스 방위기업 탈레스, 스웨덴 사브라는 곳과 이 PER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레스라는 곳은 PER을 보시는 것처럼 22.1배, 사브는 41.3배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탈레스는 조금 LIG 넥슨보다 좀 낮긴 하지만 이 사브는 LIG 넥슨보다 PER이 11배 가량 높습니다. 탈레스와 사브의 평균 PER이 한 넥스1의 PER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이것만 보면 넥스1의 현재 PER이 무조건 높다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죠. 하나 시스템도 탈레스와 비교를 보통 한다고 하는데요, 하나 시스템의 경우에는 조금 PER이 높게 책정이 돼 있어 보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를 보겠습니다. 이 한국항공우주는 프랑스 다쏘 에비에이션과 사브와 보통 비교를 하는데, 다쏘 에비에이션은 17배, 사브는 41.3배로 한국항공우주의 PER 역시 이 중간 어느 정도에 한 위치돼 있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어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 기업들의 PER이 다른 유럽 방산 기업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고평가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동시에 유럽 방산 기업들도 PER이 좀 높은 수준이다라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방산 기업들의 PER이 높은 걸까요? 이 유럽 방산 기업이든 한국 기업이든 둘 다 모두 넉넉히 수주를 해놓은 영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러우 전쟁 영향 등으로 이 국제 정서가 불안해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방위비 증액에 나섰고, 그 결과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에게 주문이 쏟아진 것인데,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 방산 기업들 역시 수주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매출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수주 물량이 많으니 향후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주가가 많이 오른 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한국, 유럽 방산 기업 모두 PER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 수주잔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수주잔고는 나중에 매출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주잔고가 10조고 직전 매출이 2조다 라고 하면 보통 5년치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통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수주잔고를 기준으로 한국과 유럽 방산 기업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면 우선 한국 기업인데요. 일단 수주잔고의 기준은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했습니다. 매출은 아직 올해 3, 4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작년 매출 기준으로 기준을 한번 삼아 봤고요. 그래서 2025년 상반기 수주잔고를 작년 매출로 나눈 것을 보면 에어로가 4.5년, 현대로템이 4.9년, LIG 넥슨이 7.2년,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7.3년, 하나시스템 4년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유럽 방산기업들을 비교를 해볼 텐데, 주요 기업 4곳의 IR 자료를 직접 확인해서 제가 한번 표를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라인메탈의 경우 이제 수주잔고가 6.5년입니다. 앞서 하나에어로와 사업 부문이 많이 겹쳐서 PER을 비교를 해봤는데, 라인메탈의 PER이 42.5배, 하나에어로가 21.5배였습니다. 수주잔고는 라인메탈이 6.5년, 하나에어로가 4.5년인 것을 보면 수주잔고가 많은 게 이렇게 높은 PER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브는 앞서 넥슨과 이렇게 비교를 한 곳인데 PER이 한 사브가 10배가량, 그러니까 아까 41배 정도 됐거든요. LIG 넥슨은 30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브 같은 경우에는 수주 일감이 4년치로 아까 보신 넥슨보다 일감이 조금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수주잔고는 넥슨이 더 앞서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히려 이 기준으로 보면 넥슨의 현재 주가가 낮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저희가 지금 단순하게 수주잔고에서 매출을 이렇게 나누면서 향후 일감이 몇 년치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렸지만, 무조건 이게 다 정확하게 뭐 5년치다, 뭐 6년치다 이렇게 정확히 맞는 건 아닙니다. 이 방산 체계마다 계약 기간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수주잔고가 향후 매출에 반영되는 게 이 업종마다 빠를 수도 늦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 방산처럼 수주 산업은 진행률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는데, 이 진행률이 보통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 모양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 지상 방산의 경우 수주를 하면 무기를 최종 납품 완료하는데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이 본격 매출이 반영되는 시점이 이 수주 시점부터 빠르면 1년 반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근데 LIG 넥슨처럼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통상 납품 계약이 10년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본 그 지상 방산의 표준 정기 분포가 이 정도 이렇게 됐다면 10년짜리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표준 정기 분포를 그려도 이 꼬리가 더 길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국내 기업들의 실적을 살펴봤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폴란드 무기 수출 계약분이 현재 꽤 많이 매출에 반영이 되는 반면 LIG 넥선의 경우 2022년 UAE, 2023년 사우디, 2024년 이라크로부터 수주한 대규모 수주 계약이 아직 매출에 본격 반영이 되지 않는 중입니다. NH투자증권의 증권 리포트에서는 2022년 수주한 UAE 수출 분량이 아직까지도 8에서 9% 매출에 반영되고 있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LIG 넥선의 실적이 아직 본격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증권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리고 또 해외 방산 수주 계약이 이익 면에서 훨씬 좋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훨씬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지난주 방산기업들의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증권업계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한 증권 애널리스트는 저한테 산이 높이 오를수록 바람이 거세지는 것처럼 지금 방산기업들의 현재 실적에 비해 주가 자체가 높은 것은 부장할 수 없으니 조금이라도 이렇게 약간의 우려가 있으면 주가 역시 크게 흔들리는 거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수주 잔고가 넉넉한 상황이라서 본격 매출이 이게 반영이 되게 되면 이런 고점론이 자연스럽게 우려가 없어질 거다라는 게 제가 직접 대다수 애널리스트들로부터 들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종전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갈 텐데요. 러우 전쟁이 곧 종식이 되면은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할 거다, 뭐 하락할 거다, 뭐 이런 우려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은 이 러우 전쟁의 종전이 수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러우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현재 국제 정세가 빠르게 안정화 국면에 들어가긴 어려울 거다라는 게 대다수의 분석이었고요. 실제로 당장 나토 같은 경우도 가입 국가들이 GDP의 5%를 방위비로 내기로 하면서 방위비를 인상하는 추세이고요. 이렇게 나토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 역시 방위비를 계속 인상하는 추세여서 당장 이 앞으로 수주가 이렇게 멈출 거다, 이렇게 보는 애널리스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은 이 방산 피크아웃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 촬영일 기준 13일 오전을 기준으로도 주가를 보면은 방산기업들의 사실 주가들이 조금씩 빠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약세 추세를 딛고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준비한 이슈체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